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즉, 식단의 질 대신 양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조언입니다. 칼로리 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은 쉽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을까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즉 저탄고지 식단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제 채널에서 저탄수화물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탄고지 식단을 개척한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한 삶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로버트 애킨스 30년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로 6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 미시간 대학과 코넬 대학 의대를 졸업했으며 국립보건연맹의 올해의 인물이었다. 보안의학 분야의 리더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으며 혁신의학재단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이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미국 역대 베스트셀러 50위권 중 한 권의 책이 되었다. 뉴욕타임스 5년 연속 베스트셀러이며 미국 건강 분야 최고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쓰여진 최신판입니다. 미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독자가 선택했고 가장 많이 읽힌 다이어트 및 건강 서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에 대한 의학계의 관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에 대한 방대한 과학적 증거들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지방 공포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지방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명백한 오류이며 편협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동을 바로잡는데 애킨스 영양학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승인한 설탕 가득한 시리얼과 빵, 파스타, 베이글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 정보가 비만 전염병을 확산시켰으며 암울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행했던 저지방 광풍은 미국 식단에서 탄수화물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며 반대로 지방의 비율은 급격히 낮췄습니다. 지방 섭취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제 탄수화물, 설탕,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채웠습니다. 정크푸드는 거대한 해일처럼 미국 식단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을 뚱뚱하고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매년 비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숫자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동전의 양면이며 쌍둥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대중들에게 복음처럼 전파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의 결과였습니다. 저지방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극도로 해롭다고 폄하해 왔습니다. 저지방 신도들은 고단백 식단이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미신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될 진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에서 탄수화물 제한 식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지방 교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큰 거짓 선동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이면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비만과 당뇨병은 쌍둥이 전염병입니다. 이 쌍둥이 전염병의 심각성은 책의 초점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과도한 탄수화물로 인해 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대사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의 지도자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을 최적의 건강을 위한 선택적 치료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저탄수화물 제한 식단을 실천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 책의 내용과 실천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단기간 동안 체중을 감량하는 게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단기 다이어트 게임이 아니며 평생 유지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보안의학이며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에킨스 여행에 초대합니다. 체중이 감량되고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팀 윌러다이는 3명의 어린 자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 나이에 신장 183, 체중 152kg이었습니다. 혈압은 매우 높았고 중성지방 수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9.5kg을 감량했고 4주 후엔 15kg을, 9개월 후에는 무려 55kg을 감량했습니다. 여전히 팀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었어요.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졌고요.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허리와 목의 통증도 사라졌어요.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말에 시체처럼 소파에 누워만 있었죠. 에너지가 바닥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와의 놀이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체중을 감량하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보여줄 것입니다. 나아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줄 것입니다. 혹시 에킨스 영양학이 가장 효과적인 체중 감량 계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체중 감량과 치열한 전투를 해보았을 겁니다. 전투의 이름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저지방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저칼로리 다이어트 등 수많은 다이어트가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매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나요? 다이어트를 하는 내내 배고픔과 싸우지 않았나요? 다이어트를 통해 어렵게 체중을 감량했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어떤 이들은 과거의 체중보다 더 늘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긋지긋합니까? 에킨스 영양학은 요요의 악순환을 완전히 끝내고 체중 감량을 넘어 또 다른 이점을 선물합니다.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저는 제 독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체중 감량과 더불어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형적인 탄수화물 식단은 우리를 살찌게 만듭니다. 낮에는 짜증나고 피곤하게 하며 밤에는 불면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재앙의 불씨입니다. 결국 이 불씨는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커다란 화재를 만듭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 아니라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를 평생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단맛의 저주에 빠지지 마세요. 고든 링가드는 부동산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극도의 비만이 되어서 몸무게가 204kg까지 불어났습니다. 50대 초반에도 178cm에 139kg으로 비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음식의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식욕을 통제할 수 없었고 10리터짜리 아이스크림을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달콤함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유혹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항상 먹는 것을 원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완전히 본능적이었거든요. 오로지 음식밖에 없었어요. 집 근처 모든 식당의 메뉴를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탐식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근본 원인은 신진대사의 문제였습니다. 불균형한 호르몬이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식탐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목표 체중에 도달했고 더 이상 설탕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식단을 먹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뱃살을 보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단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빵과 밀가루, 케이크와 사탕, 파스타와 팝콘 등 어느 순간 정제 탄수화물은 음식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 디저트 아이스크림과 조각 케이크를 먹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상 신호입니다. 단맛의 저주에 빠져 있다는 몸의 아우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즉, 식단의 질 대신 양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조언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저지방 다이어트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지방 메시지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설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저지방 제품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식품의 지방 대신 설탕을 더 많이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슈퍼마켓 진열대는 저지방 꼬리표가 달린 쿠키와 크래커, 아이스크림, 냉동 케이크와 파이, 청량 음료와 빵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가짜 음식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음식 목록에 이러한 이름들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인류가 먹었던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드십시오.
인간답게 먹으면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양고기, 랍스터, 견과류와 베리류, 치즈, 달걀, 버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설탕, 밀가루, 그리고 정제 가공식품을 멀리하게 됩니다. 애킨스 영양학이 효과 있는 6가지 이유. 첫째, 어떤 다이어트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많은 임상에서 동일한 칼로리를 소비할 때 애킨스 영양학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둘째, 다이어트 실패 원인은 주로 배고픔입니다.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맛있고 즐겁고 포만감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정제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면 단맛에 대해 강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양한 고기와 생선, 그리고 샐러드, 버터와 크림, 향신료와 허브 등으로 대체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셋째, 애킨스 영양학은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칼로리 저지방 식이요법의 문제점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프로그램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과거의 식사 방식으로 돌아가면 체중은 놀라운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리의 양을 제한할 때 신진대사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칼로리를 느리게 태웁니다. 즉, 기초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다시 열량이 높은 식단으로 돌아가도 몸은 여전히 칼로리를 천천히 연소하는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애킨스 영양학은 다릅니다. 체중 감량 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체중은 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단계에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애킨스 영양학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체중 감량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기분 나쁜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변화된 자신을 만나보십시오. 다섯 번째, 이 프로그램은 건강합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당과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모든 지표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40년 동안의 제 경험에서 애킨스 영양학이 신장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기간 동안에 심리적 불쾌감이 동반됩니다. 피로, 짜증, 우울증, 집중력 장애, 두통, 불면증, 어지러움, 속쓰림 등 다양한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처방입니다. 여섯 번째,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비만을 조절하고 질병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인슐린 수치에서 비롯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인슐린 상태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인슐린은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지어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중 서문과 1, 2장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왜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을 치유할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포도당과 지방입니다. 우리의 몸은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은 더 많은 체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다 탄수화물 섭취는 고혈당 상태를 만들며 고혈당은 혈관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혈관이 파괴되면 즉 혈전이 쌓이며 혈관은 점점 막혀갑니다. 그로 인해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중대 질병의 배후에 당뇨병이라는 대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과다 탄수화물로 넘쳐나는 현대 식단의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